언제부터 손이 이러신 거예요? 요게 네. 3, 4일 됐죠? 3, 4일? 네. 뭐 어떤 몸에 어떻게 뭐 어떤 요게 제가 이빨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가서 저기 이빨 통증에 그 처방전을 줘서 약을 사 먹었거든요. 약을? 네. 네. 근데 약을 먹었더니 하루 지나니까 뭐가 이렇게 돼서 난 음식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저 약국에 갔더니 제가 빈속에 맨날 그 커피를 먹거든요. 네. 아침에 왔다 하면 새벽에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약 성분하고 카페인 성분하고 이 트러블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하고 그 약 성분하고 내가 빈속에 그걸 커피를 먹으니 카페인 성분하고 그게 충돌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놈들은 끝까지 약 때문이란 말은 안 해요. 예? 끝까지 약 때문이란 말은 안 약 하고. 때문에요. 네? 어르신. 아, 네. 근데 약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겨울꿀이라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다고 면역제 비싼 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알았다고 밥 많이 먹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품을 먹으라는 거야. 굳이 그런 제품 먹지 않고도 혈자리 관리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열심히 잡는다고 하는데 지금 울긋불긋 하잖아요, 손이. 네.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살색도 있고 한데 살색 사이로 빨갛빨갛한데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것이 현저하게 혈자리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손이 울긋불긋한 것이. 네. 저것이 이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아프니까 병원 가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약을 먹었더니 아무래도 약이 좀 독했나 보지. 그랬더니 이제 치아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생겼어.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그 두드러기는 그 약하고 커피하고 충돌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지가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봤어? 어디서 개구라를 쳐? 여기가 상향이라는 곳이야. 상향, 대장 경락이 가고 있는데 상향. 여기는 두 번째에서 2간, 세 번째에서 3간, 여기는 합곡, 그 다음에 양계.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일렬로 쭉 이렇게 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대장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장. 그래서 상향, 2간, 3간, 합곡, 양계 정도 해놓고 하게 되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두드러기가 생기고 누구는 두드러기가 안 생겨. 자, 그러면 생긴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면역력이 약화돼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의미에서 대장 경락을 쭉 이렇게 손을 봐주는 거야. 아, 이게 대장이 가는 길이었구나. 대장이 가는 길이 엉뚱하게도 손에 있는 거야. 손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엄지손가락에 소상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태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열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경거해도 상관없고, 요렇게 손을 봐주게 되면은 이제 폐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냉각 역할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심장에서 열이 뜨는 것들을 열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냉각 역할을 해주니까는 얘가 열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열 것도 핀 것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 이거를 본인이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자,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예, 아마 가려운 것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저 좀 왼손 좀 올려보실래요? 자, 자, 색깔은 아까하고 비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으로 확인되는 거라서 이따가 영상 말고 직접 한번 영상을 한번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한번 보면 될 거예요. 네, 요 영상이 과연 차이가 있을지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차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사진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다시 이렇게 안쪽을 그렇지. 자,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열받아. 우리 좀 얇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열이 많이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열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직은 얼마만큼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내일 되고 모레 되고 그러면 거의 다 내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열 꽃이 핀 것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다시는 내가 약을 먹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사람 지금 엄청 예뻤어. 자, 요렇게 저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우리가 약을 먹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소나기가 막 내려.
그러면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소나기 맞으면서 집에 가야 돼. 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렸다가. 우산을 쓰고 가거나 네. 조금 기다려주거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진통제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먹어야지. 먹어줘야지. 예?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빨 치료한다고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이빨이 안 아픈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판이야.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소나기가 막 내릴 때는 굳이 소나기를 맞고 그 길을 갈 필요는 없다. 때로는 좀 쉬어갈 필요도 있고, 맞죠? 네. 어떤 것이 정답이 없어. 정답은 한 개도 없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좀 변화가 좀 눈에 띄게 좀 있는 것 같아. 변화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죽기 시작해.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냉각수 역할을 해주는 냉각기 역할을 해주는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대장이 이제 그쪽 가가지고 혀를 자극시켜 놨으니 얘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푸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붓기도 지금 되게 많이 빠졌고 얼굴도 좀 슬림해져야 돼. 혈이 안 돌다가 울체되어 있다가 어디가 딱 머물러 있다가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붓기가 빠져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떠신가 보세요. 약간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본인이 또 느끼는 거하고. 퍼져있던 게 좋아졌어. 글쎄, 이쪽은 많이 진짜 조금 많이 좀 덜 빨개진 것 같아. 이쪽은 진짜 풀어진 것 같아. 예.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분이 지금 왼쪽이 심하거든. 왼쪽이 심한데 오른쪽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혈은 반드시 왕복 운동을 합니다. 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계속 왕복을 하기 때문에 왼쪽이 안 좋은데 멀리 있는 오른쪽을 쳐주는 거야. 자, 아마 좀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더 좋아질 겁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두드러기가 났을 때, 네네. 뭐 때문에 두드러기가 났던 거예요? 약부작용, 약트레. 약 부작용? 네네. 왜 약을 드셨던 거예요? 이빨. 이빨이 왜? 이빨이 깨져갖고 손을 안 봤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오. 그리고 갔더니 신경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아픈 거 안 된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했죠. 그런데 약을 줘주더라고요. 이게 염증 생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경치료 하면서 약을 줘줬네. 네네네. 그래서 그 약을 드셨네. 네네. 약을 얼마나 드셨는데요? 그거 2번 먹었어요. 2번 먹고? 네, 그랬더니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중단을 했죠. 네. 그때 손이 어디가 그렇게 심했었죠? 전체가 다 그랬었어요. 전체가. 근데 약을 2번 먹고 내과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니까 네. 가라앉을 듯 했는데 안 가라앉고 불긋불긋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칩을 네네. 대장 경락하고 요쪽하고 네. 요쪽하고 대장 해서 경락하고 폐 해주셨죠. 경락하고 이제 두 군데를 해드렸어요. 네네네네네. 해드렸던 지금 같은 경우에 손을 한번 보자고요. 거의 많이 정상으로 네, 왔어요. 이제 거의 정상이 됐네.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거든 회장님. 네. 그날 아침에 확연히 흐려졌어요. 그날 아침에. 저녁하고 사장님 침 놔주셨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내가 그 침을 안 띄고 잘 이렇게 하고 낮에까지 잤거든요. 네. 씻지 않고. 칩을 이제 계속 붙이고 계셨고. 네네네. 아침까지. 이거 칩을 어저께 저녁 늦게 떨어지는 게 저절로 떨어져갖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나 유심히 봤는데 그날 아침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확연히 환해졌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 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비교해 보면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요. 네. 일부러 안 먹어봤어요. 아, 약이 2봉지 남아 있었는데 예. 한 봉지는 먹고 한 봉지는 먹고 그건 안 먹고 한번 나도 이거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확연히 많이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계속 이 꼭꼭꼭꼭 눌러주고 혈자리야 그러고. 아무래도 이제 혈자리 같은 걸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셨잖아. 전혀 안 했죠. 전혀 안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알러지라든가 피부병, 아토피 네네. 이게 두드러기도 또 이제 피부병 중에 일환이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들은 폐의 문제야. 아 네. 그래서 폐 경락을 손받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장 경락을 손봤더니 네. 이제 거짓말처럼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오시는 거야 이렇게. 네네. 지금 계속 하시는 게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좋아지면은 네. 약 같은 걸로도 물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보다는 네.
제품. 근데 회장님 제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있는데 약 먹었을 때는 별 효과가 제가 약을 2번 먹었었거든요. 네. 침 맞기 전에 별 효과가 그렇게 있질 않았었거든요. 별 효과가 네. 몸도 빨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그 침 맞고 그날 저녁은 내가 칩을 붙인 거야. 침을 붙였는데 우리 그날 붙이다가지. 그날 저녁은 빨간 이게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침 넣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하게 붙인 되면 거.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자고서 유심히 좀 한번 이거 하루 자고는 어떨까 하고 하루 자고 일어났거든요. 네. 이거 누르면서.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확연히 이렇게 돼갖고 이걸 확인을 찍어서 보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제 느낌상 이거 진짜 이 혈자리 이게 효과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자국은 좀 있거든요, 회장님. 네. 근데 이거는 좀 맞아 없어면 되지. 없어지겠죠, 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드렸었는데 네. 이제 오른쪽을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면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왕복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가 다 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빠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혈액하는 것이 어딘가에 울체되어서 어디가 딱 이제 잘 돌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문제였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아마 깔끔해졌을 거야. 가려운 건 어떠세요? 전혀 없죠. 가려운 거 전혀 없고 뭐 다른 거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뿔긋뿔긋한 게 그날 심했었잖아요. 좀. 너무 싱겁게 끝났네. 아직도 좀 자국은 조금 있는데 그때 별로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거기는 이제 마저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저 하면은 주무시고 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심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확연히 흐려졌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되게 쉬운 거야 이런 게. 알기만 하면 쉬운데 사람들이 알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여기 혈자리 침 놔주시고 제가 아주 정성껏. 침 넣는 거 아니라고 자꾸. 침 붙인 거. 침 붙인 거. 칩 붙인 거. 이걸 내가 아주. 아니 누구한테 또 벌금을 물게 하려고. 어우 아니야. 이 칩 붙인 거 이걸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고.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제가 가서 조사받고 돈 내고 벌금 내고 그래야 돼.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정신 차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도 보시고. 그렇게 천천히 할 건 없어요. 이렇게? 네, 그렇지.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됐어. 네. 이렇게 혈자리를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정상되는데 금방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제가 이 회장님이 붙여주신 이 칩을 정말 소중히 달았고 이 혈자리를 믿었더니 정말 이렇게 확실한 결과로 이렇게 확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혈자리 잘 관리하세요. 생명입니다. 지금 그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게 막 알러지가 생기고 특히 이제 봄철 되고 그러니까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있죠? 네.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염, 꽃가루 알러지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음식을 잘못 먹고 했더니 이게 뭐 빨간 두드러기 같은 거 반점 같은 거 올라가고 또 식중독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지금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폐하고 관계가 돼. 폐하고 일단은 우리 몸에 그 일단 머리에 비듬 같은 거 있죠? 네. 요 비듬도 폐하고 관계가 돼. 그 다음에 여드름도 폐하고 관계가 돼. 아 이거 봐라. 그러면은 여드름이 생겼다. 또는 알러지가 생겼다. 또는 비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폐를 잘 관리해 주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수가 없어져 버려. 그 자리에서 수가 없어져. 근데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이 비듬 있고 여드름 있고 뭐 여드름이나 젊은 친구들이야 당장이 막 연애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급해서 여드름은 바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겠지만 뭐 비듬이 있다든가 알러지 있다든가 비염이 있다든가 또는 부비동남 또 뭐가 있나? 두드러기가 맞나? 두드러기? 네, 두드러기가 맞나? 자, 이런 것들이 다 폐하고 관계가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어디를 관리해주면은 폐 경락을 한 5군데 정도 관리해주게 되면은 정말 많이 좋아져.
제가 몇 개라고 했죠? 다섯 개. 5개 정도. 그래서 5수를 쓴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수라고 합니다. 오수. 5개와 관계된 혈자리 오수를 정도 관리해 주게 되면은 그 폐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심해지게 되면 온몸으로 번져나가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막 하얀 가루들 같은 거 떨어지죠. 네? 비듬. 그런 비듬도 역시 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폐하고 관계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이제 막 수술하거나 이런 거 막 째고 막 하는 것들이 절대로 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수술이 다 이어져 있는데 오장육부가 다 이어져 있고 다 연결돼 있어. 네. 그러니까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쓸개 있잖아요. 쓸개. 네. 쓸개를 어이를 쓰나요? 아이를 쓰나요? 아이. 있어요? 네. 이런 쓸개 같은 경우에 뭐 쓸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쓸개를 떼낸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네,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더부룩해 해가지고 아무리 음식을 해도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잘게 썰어져야 돼. 잘게. 그 잘게 썰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잘게 썰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죽. 우리 본죽이라든가 이런 죽집에서 먹는 거는 그건 죽도 아니야. 그건 죽도 아니야. 뭐 본죽을 누가 하느냐. 아주 알갱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즙처럼 바뀌어버려야 돼. 알갱이 한 개도 없이 미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다 완전히 물처럼 다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거를 소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소화가 된 것들을 흡수를 하는 거지. 그 조그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문어 있잖아. 문어 발에 보면 뭐 이렇게 빨대 같은 거 있잖아. 빨판. 그것보다 아주 미세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 근데 소화가 안 되면 잘게 안 썰어지면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비듬이 생겼다, 두드러기가 생겼다, 알러지가 생겼다, 비염이다, 부비동염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좀 상한 것을 먹지 않았는가? 조금 상했거나 조금 급했거나 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폐의 문제만이 아니고 폐도 작동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열은 무조건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특히 이제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열이 막 떠가지고 머리는 뜨끈뜨끈한데 배를 만져보면 차가워. 머리는 너무너무 뜨끈뜨끈해. 근데 배는 굉장히 차가워. 그럼 이거를 바꿔버려야 돼. 어디는 따뜻하고 배는 따뜻해져야 되고 배는 무조건 따뜻해져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머리를 차갑게 해주고 머리를 식혀주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폐경락도 물론 좋지만 고개를 도리 이렇게 흔드는 거야. 계속 흔들어. 네? 자꾸 하셔야 돼. 어지럽다고 안 하시면 안 돼. 자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로 끝이 아니야. 이걸 도리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배는 따뜻해지고 머리는 싹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다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쌓인 것들이 자꾸 위로 뜬단 말이야. 열이 형태에서 자꾸 떠. 그래서 이게 뜨거워져. 그리고 이거를 식히기 위해 가지고 냉찜질을 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꽝. 계속해서 때려주면 하세요. 계속. 배를 계속 때려주면서 특히 배꼽 아래를 때려주면 좋습니다. 배꼽 아래를 딱 때려주면서 계속 돌려줘.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게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제 머리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시원해져요. 요거를 자주 해주면은 어디가 좋아져요? 장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장이 굉장히 튼튼해지면서 머리로 뜨는 열을 내릴 수가 있어요. 머리로 뜨는 열이 내려가게 되면 여드름이 사라집니다. 이게 열이 자꾸 떠가지고 여기 얼굴 쪽에 딱 이게 머물러 있거든. 그래서 그 열을 끄집어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열 뜨는 것들을 이렇게 열을 떠주면 열이 뜨는 것들을 떨어뜨려주면 되네. 그러면은 열을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한다고? 배를 내리면서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두드러기 한번 가보세요. 변화가 있는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요거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약 같은 거 먹지 않고 하는 방법들은 열을 끄집어 내려주는 방법. 즉, 냉각수가, 이 폐가 무슨 하는 역할이 뭐냐면 냉각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니까는 자꾸 너무 뜨거워지는 것들을 식히는 역할을 폐가 하는 거야. 자, 요 폐를 관리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비듬 문제라든가 알러지 문제라든가 비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부드러기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 폐하고 관계되는 혈자리를 보고서 우리가 뭐냐면 그 폐가 가는 길, 걔를 보고 폐경락이라고 해요. 걔를 보고서 폐경락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폐와 관련된 폐가 가는 길, 폐경락을 관리해 주면서 한편, 자, 같은 음식을 먹고 자, 똑같이 음식을 먹고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 똑같이 담배도 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짱하고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가 생기고 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야? 음식과 담배와 커피의 문제였던 거야?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것이 문제가 됐죠? 그때 폐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먹었던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져 있는 거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가 될 텐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시는 방법은 어디가 있어? 네? 자, 그렇다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폐경락을 관리해주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관이 어디 있어? 대장에 있어. 이렇게 폐경락과 함께 대장경락을 함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장과 폐는 함께 다닌다. 대폐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대장과 폐는 함께 다닌다. 그러니까는 폐를 관리해줄 때는 뭐까지 관리해주면 대장, 면역력까지 같이 강화시켜주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알러지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비염이 생기는 거거든. 이해 가셨죠? 네. 여기다가 조금 더 난 좀 더 강한 몸으로 지금보다 좀 더 면역력이 높은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비장하고 위장하고 요 정도 대장하고 폐 관리하면서 비장하고 위를 관리하게 되면요. 현재 눈에 보일 만큼 요것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가시는 거죠? 네. 자, 이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손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있는 소상, 그 다음에 어제, 태연, 경거 정도. 그래서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정도 딱 관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장경락, 그러니까 상양, 그 다음에 이간, 그 다음에 삼간, 그 다음에 합고, 양계 정도 딱 관리해주게 되면요. 그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쑥 혈장이 사라져요. 혈장에서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좀 독한 놈들은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싹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한 분이 지금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오셨어. 식사하러 갔는데 마침 두드러기가 났길래 사무실로 오세요 해가지고 오셨거든. 현장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 이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 혈자리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너무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 모르고 무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 혈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무시할 것이 아니고 나이를 1살, 2살 더 먹다 보니까 자꾸 몸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네? 약해져. 그거는 자연의 술이야, 정해진 이치야, 자연의 이치야. 근데 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굳이 나한테 찾아온 두드러기 같은 것들을 가만둘 필요는 없고 없애버리자. 모두 강화시켜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또 냉각기인 폐도 다시 고쳐놓고. 그러니까는 냉각기를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은 심장에 열이 뜨는 것, 또 열이 또 올라가는 것들을 얘가 냉각기가 다시 고쳐졌으니까 다시 또 잘 작동을 하면서 어지간해서 이제 또 그런 상태로 안 가겠죠. 나이를 먹으면서 혈자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주된 그 고객 사용자 층이 60,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60대 이상이 제일 많아요. 60대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보시고서 이제 아마 도움이 되시면은 하는 생각에서 또 영상을 올릴 건데 좀 이따가 한번 실질적으로 그 두드러기가 난 모습을 영상에다 찍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또 관리했을 때 전이 어떻게 되고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거야.